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김유미 노무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박수를 이제 기대한 건 아니었는데 다 이제 시작하는 마음으로 오시다 보니까 뭔가 결심도 좀 다르고 이제 뭔가 마음이 다를 것 같습니다. 오늘 바로 진도 나가기 전에 영순환이기 때문에 먼저 대략적으로 수업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뭐가 문제가 되는지 이렇게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 저는 대학교 졸업 후에 YBM이라고 하는 토익 시험 주관처 있죠, 그렇죠? 거기 사기업을 다니다가 뭔가 전문성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노무사 시험을 아주 우연히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직장 다니다가 공부를 했다가 그래서 이제 우리 노무법인이라고 하는 노무법인의 고용 노무사로 일을 좀 하다가 공부가 또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약간 이제 많이 치이고 이러면 또 공부를 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대학원에 좀 갔다가 대학원에서 일을 하면서 계속 이제 수험 강의를 계속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넘게 수험 시장에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이 좀 어렵고 어떤 부분을 좀 알고 싶어 하는지 어떤 부분이 애로사항인지 이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대한 제가 열심히 가르쳐 드릴 테니 여러분들도 잘 따라오셔서 좋은 결과를 거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우리 시험이 매년 8월 또는 9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8월에 있는 해도 있고 9월에 있는 해도 있는데 최근에는 9월에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순환별 강의 특징이라고 하는 학원의 이제 커리큘럼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노무사 시험은 여러분들이 토익 시험을 보는 것처럼 토익 학원 가셔가지고 레벨 테스트 보시고 나는 중급이다, 나는 상급이다 라고 해서 바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시기별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 나는 어디에 와 있고 적합한지 이것을 잘 진단을 해보셔야 되는데 지금은 영순환입니다. 물론 9월은 아니고 11월이긴 한데 영순환이에요. 영순환 기본 강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뭘 공부하러 오신 거냐면 기초 개념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러 오신 겁니다. 그리고 아시고 계시겠지만 주말반이랑 평일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좀 추측을 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평일반은 누가 이 수업을 듣기가 가장 이제 적합하냐면 우선은 전공이 경영이나 행정학이나 아니면 사회학이나 교육학이어서 어느 정도 좀 이해가 있는 경우, 이해도가 있다. 근데 이제 이해도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해도에 이제 그 천차만별한 그 수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은 수업을 좀 들으시면서 나는 따라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나는 이건 좀 약간 버겁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수업 끝나시고 나서 저랑 또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는 조직생활 경험이 있는 수험생은 경영 전공이 아니라 하더라도 대강의 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적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떤 경우냐면 유예생이나 헌동차생인데 이제 수험을 늦게 진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급급하게 무지성 암기라고 하죠. 우선 막 그냥 이제 암기는 그냥 막 하는 겁니다. 근데 뭔지 몰라. 너무 이제 급하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체한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는 지금처럼 이제 기본 강의 좀 들으시면서 개념 하나하나 곱씹어 보시고 히스토리나 맥락적인 배경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선은 참고를 해보시고 내가 이 수업에 맞게 왔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 좀 재밌는 사진을 가지고 왔죠. 저만 재밌을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수험을 하는 거는 정말 긴 장기 레이스거든요. 장기 레이스이고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옆에서 최대한 도와드리는 사람도 많긴 하지만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수업을 그냥 안 듣고 연기나 일기는 그냥 나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혼자 파도 타기를 하면 의외로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속도가 맞는지 내가 애꿎은 지금 막 드립하고 있는 거 아닌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모호합니다. 그래서 학원 시스템이라고 하는 큰 파도를 좀 같이 타시면서 내가 방향, 속도는 괜찮은지 이렇게 가늠하는 그 기준으로 삼으시면은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나눠드린 자료 중에 강의계획서라고 하는 게 있을 겁니다. 강의계획서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나갈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3페이지 한번 보시면 강의 진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강의 진도표. 자, 강의 진도표 보시면 1회차부터 14회차까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우선 예습은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강박 가지고 보고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못 하시게 될 거예요. 예습은 못 하게 된다.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그냥 예습이라고 한다면 학원 조금 빨리 오셔가지고 그냥 큰 목차 정도 있잖아요. 대목차, 중목차 정도. 아, 오늘 이런 거 배운다는 거구나. 요거 한 10분 정도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복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 중요한데 통상 한 3, 4시간 정도 걸리는 게 정상인가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정상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공부하고 가셔가지고 한 3, 4시간 정도 복습을 하십니다. 그래서 얘 복습의 비율은 이제 거의 예습은 5%, 10% 그리고 이제 복습은 90% 이상이다. 95%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책은 인사노무관리 전략노트 제 10판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실물책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 대부분 가지고 오셨을 텐데 이 책으로 진행을 하기도 하고 전자책이 신림동 최초로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만약 여기서 나는 전자기기 잘 쓰고 뭔가 너무 무겁고 이거 좀 별로다. 편의성을 나는 추구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스콘이나 교보에 들어가셔가지고 전자책으로 필기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취사 선택이에요. 그래서 전자책도 나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수업은 매일 2시에 시작을 하는데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을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할 거고 내일부터는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10분 정도 쪽지 시험을 봅니다. 쪽지 시험은 제출은 안 해요. 제출은 하지 않고 제가 해설지도 어차피 같이 드리기 때문에 시험 10분 동안 보고 해설지 같이 보면서 어떤 부분을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지 이렇게 체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답안지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쪽지 시험은 아주 간략간략하게 목차, 키워드 요 정도 쓰는 것인데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실제 시험처럼 25점, 50점 이렇게 이제 볼 거고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답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연습 자료, 샘플 자료, 제가 쓴 답안 이런 것들 미리미리 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쓰는 거다라고 알려드리고 시험을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어차피 제가 공지를 드리니까 그 공지 잘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실강이나 온천반인 경우에는 이 답안지 첨삭이 돼요. 그런데 인강인 경우에는 답안 첨삭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일 인강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시험을 나는 좀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온첨으로 바꿔주시는 게 필요한데 데스크에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의 계획서에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아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여기 이제 QR코드 나와 있거든요. QR코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한 지 좀 오래되다 보니까 참고 자료가 많아요. 이 페이지를 보시면 밑에 부분에 이렇게 이제 QR코드 나와 있는 부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QR코드가 뭐냐면 우선 첫 번째는 인사노무관리 개념 mp3라고 해서 제가 이제 육성으로 녹음을 해가지고 다 이제 업로드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운을 받으신 다음에 자투리 시간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뭐 밥 먹을 때나 밥 먹을 때까지 내가 이제 들어야 되나 이 생각을 하는데 기왕에 공부하시기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짜투리 시간 활용하셔가지고 짬짬이 들으시면 기억이 아주 잘 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활용하시면 좋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유튜브는 뭐냐면
제가 최근에 이제 AI로 동영상 만드는 법을 우연히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개념이나 관련 서적이나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좀 영상으로 시각화해서 보면 또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총 한 50개 정도 올렸고 거기에 들어오셔서 막 필기하고 이러실 필요 없어요. 필기하면서 막 강박 갖고 공부하시기보다 가볍게 그냥 좀 보시는 그런 용도로 해놨으니까 요 두 가지는 짜투리 시간에 들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우측 상단에 보시면 넘버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회차 자료 넘버 2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수험 적합적 공부 방법론이라고 써 있는 이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쓰기 시험이 사실 처음이잖아요. 대부분은 처음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면 우선 공부 같은 경우에는 지식 전달을 해야 되는 강사의 목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목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그냥 그 지식이 나한테 체화된다, 내재화된다 이런 이제 느낌을 받을 수는 있는데 그거는 느낌이에요.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공부는 강사의 목도 있지만 내가 해야 될 책임, 목도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드리는데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요 한 몇 가지 정도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래 나와 있는 이제 이 몇 가지를 유념을 하시면 좋은데 첫 번째로 자, 지식 축적의 메커니즘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시험을 이제 준비를 하다 보면 우선은 정보를 막 긁어 모아요. 긁어 모으고 이해도 하고 이걸 다시 내 입으로 손으로 표현도 해 봅니다. 근데 이러다 보면 갑자기 드는 생각이 내가 아무리 이렇게 공부를 해도 시험에 뭔가 응용하는 문제가 나오면 어떡하지? 그리고 뭔가 배우지 않은 불이타라고 얘기하는 창의적인 문제가 나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단계는 이게 다 스텝이 있는데 정보를 여러분들이 우선은 이해를 하시고 숙지를 하는 게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 응용은 정보가 있으면 응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막연하게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선은 정보 축적, 지식 축적이 먼저 된다면 자 2단계까지 즉 응용까지는 우리가 괜찮다는 겁니다. 그런데 창의적인 이런 거 막 물어보면 어떡하지? 자, 창의적인 거 안 물어봅니다. 우리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혼동하시는 게 불이타는 창의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응용의 문제에서 그치는 겁니다. 그래서 응용까지. 근데 이거를 하려면 지식 축적을 충분히 하시면은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불안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메인과 서브라고 제가 써놨는데, 자, 주된 것과 부수적인 것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도식이 중요하다더라, 누군가가 학자가 중요하다더라, 표가 중요하다더라 라는 얘기가 막 이제 들리면서 그러면은 나는 도식만 외우고 내용은 공부를 제대로 안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주된 것은 개념입니다. 개념과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공부하다가 이제 주된 것과 부된 것을 여러분들이 바꿔서 잘못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우선은 개념이 가장 1순위다. 이렇게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에서 이제 더해져서 계속 보다 보면 도식이나 학자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숙지가 된다.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용 안 쓰고 막 학자 쓰고 그 다음에 뭔가 멋있는 모형수 이래도 점수 안 나와요. 그래서 개념, 내용이 가장 주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착각과 진실이라고 해 두었는데, 자, 경영학 과목은 다른 법 과목이랑 다르게 휘발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오늘 바로 직접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수업을 듣고, 되게 알찼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근데
희한하게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경험, 그런 경험 이제 하시게 되는데, 특히 경영학은 너무 당연한 말, 그리고 뭐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이런 말이 많이 나기 때문에 책을 덮으면 생각도 안 나고 알고 있다는 느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공부 연차가 오래될수록 안다는 느낌이 심해져요. 사실은 모르면서도 나는 그거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 심리적 계약, 그리고 부름의 기대 이론 뭔진 알겠어. 하지만 그게 무엇이죠? 라고 물어보면 막상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것도 이제 중요한데, 저랑 이제 강의를 따라오시면서 이해를 하시고 집에 가셔서 복습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강의 듣고 책을 바로 딱 덮고 좋은 하루였다. 굉장히 이제 알찬 하루였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게 뭐냐면,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좀 진단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백지복습을 좀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습니다. 자, 백지복습은 들어보셨을 텐데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백지복습이 뭐냐면, 공부한 것을 정말 빠짐없이 써내려가는 그게 아닙니다. 그게 백지복습이 아니에요. 뭐냐면, 강의 듣고 복습을 한 다음에 주제 한 3가지 정도 선정하셔서 그날 배운 주제 중에 좀 요건 좀 중요해 보인다. 내가 교수라도 요거는 참 굉장히 좋은 주제 같다라고 하는 3가지 정도 선정을 하신 다음에 연습장 있잖아요. 연습장에 괜찮습니다. 아직은 뭐 꼭 25점이다, 50점이다 이렇게 하실 필요 없고,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대략적인 목차, 대략적인 키워드 정도 써보는 게 백지복습이지, 풀 문장으로 안 나온다, 막힌다, 이게 백지복습 아닙니다. 그래서 3가지 주제를 목차, 키워드 정도 써보는 거, 요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백지복습이라고 칭하기로 하고, 자, 이것을 돕기 위해서 사실 이제 이론은 알아요. 여러분들이 살 빼는 방법도 이론은 다 알죠. 그죠? 덜 먹고 운동 많이 하면 살 빠지는 거 아는데 안 되니까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픈 카톡방을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알려드릴게요. 오픈 카톡방은 질문을 하는 방은 아닙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지는 마시고 한 회차가 끝날 때마다 백지복습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백지복습 하셔가지고 3가지 주제, 그죠? 3가지 주제에 대해서 써보시고 사진으로 인증샷을 그냥 올리시면 됩니다. 난지 알아보면 어떡하지? 아무도 몰라요. 거기 이제 아이디나 이런 거 다 그 블러 처리처럼 익명 처리 되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래서 그 백지복습을 여기에다가 좀 올리셔서 아까 큰 파도 같이 넘자고 했잖아요. 혼자 하면은 잘 안 하게 되기 때문에 1회차 이렇게 지날 때마다 늦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저녁 아니면 내일 아침, 심지어는 이번 주 주말까지 해서 최대한 올려보세요. 올려보시되 오픈 카톡방에 들어오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면, 여기 이제 카카오톡에 요 말풍선 표시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 개 들어있는 말풍선 표시에 지금 제가 개설을 해놨습니다. 오늘 오전에 개설을 해놨으니까 김유미를 치거나 아니면 노무사를 치거나 인사 노무 관리를 치거나 평일반 이렇게 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셔서 거기서 뭐 인사하고 이러지 마세요. 친목 도모 아니니까 딱 정말 우리 공부하는 것만 딱 올리고 나는 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보세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썼는지, 지금 같은 공부를 하면서도 다른 사람은 지금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가끔 보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면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질문은 개인 카톡으로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한 2주 정도, 한 1주 정도 지나면 카톡방 닫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막 투자해라, 사람들 많이 이제 있으면은 막 주식 투자해라 막 이런 사람들 막 들어오기 때문에 닫을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을 이제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제 중요한 게 7번입니다. 맨 마지막 7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 때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연기 수업 잘 듣고 최종 산출물이 있어야 될 겁니다. 자, 이게 바로 3P
3페이지, 4페이지 한번 보세요. 3페이지, 4페이지 보시면 공란으로 제가 어떤 한 장의 요 개념을 이제 정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두었는데 매 시간마다 배우는 내용을 이제 한번 보시면서 채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DIY 이게 아니라 거의 이제 책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거를 해서 드리잖아요. 그럼 그것만 공부를 합니다. 아, 연기 끝났어. 나 이걸로 이제 다 공부를 하니까 끝났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매 시간마다 배우는 내용을 찾으면서 채워보고 계속 이 한 장은 찢어서 가지고 다니시면서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기 끝나고 나서 자, 이게 뭐죠? 뭐 예를 들면 직무 분석이 뭐지요? 라고 했을 때 막 완벽한 그건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거는 이런 거 뭐 예를 들면 직무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걸 수행할 직무 수행자의 역량 능력을 우리가 찾아보는 거 요 정도 그냥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의 연기 최종 산출물 목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어요. 그래서 요 한 페이지짜리는 자르셔가지고 책 안에 넣고 계속 이제 가지고 다니시면서 공부할 때마다 채우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질문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질문 창구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메일로 보내셔도 되고 카톡으로 보내셔도 되는데 메일은 조금 느리게 이제 받게 되고 피드백이 좀 여러분들이 뭔가 질문을 길게 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길게 할 경우에는 메일로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한 2, 3, 4일 뭐 아무튼 늦어도 4일 요 정도 안에 빠르게 나는 좀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카톡으로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너무 막 이렇게 하면은 저도 보기 힘드니까 짧은 질문은 카톡으로 보내시고 긴 질문은 메일로 보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간혹 카톡으로 보내는데 마침 제가 컴퓨터를 하고 있어서 완전 즉문즉답 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막 와, 챗봇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막 신기하니까 계속 보내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보내지 마시고 진득하게 좀 공부를 하신 다음에 모아두세요. 옆에 이제 포스트잇에다가 질문사항 모아두다 보면 해결이 되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서 한 번에 모아서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뒤로 밀리지 않아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질문 양식인데 실력이 향상이 되고 좋은 지식을 얻어가려면 좋은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냥 제가 이제 얼마나 많은 케이스를 봐왔겠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이 책에 이 문구를 봤는데 안 와닿습니다.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안 와닿는지를 질문을 해야 얻어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는 이 부분을 보고 오히려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르게 저는 이해를 했는데 이렇게 적혀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라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셔야 여러분들이 좋은 답변을 얻어가고 남는 게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료가 바로 자, 인적자원 관리 주요 저서관 목차 체계라고 하는 비교표입니다. 자, 이 표가 이제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교수님 교과서를 공부하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략적으로 어떤 교과서가 있고 어떻게 편제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는 알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왔는데 우선은 각각의 교수님의 그 어떤 구성이나 특징을 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우선 박경규 교수님의 신인사관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가장 이제 많이 보는 책이에요. 가장 많이 보는 책. 자, 이 책의 그 가장 강점은 뭐냐면 기본 골격, 체계, 뼈대, 논리가 가장 튼튼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쓰셨어요.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시다 보니까 앞에서 하는 말이랑 뒤에서 하는 말이 논리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논리적 일관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시면 자, 신인사 관리에 지금 중간 바로 좀 이렇게
공란이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다른 교수님 교과서에 음영 표시를 제가 해놨는데 공란이 되어 있는 건 뭐냐면 빠진 주제가 있다는 거예요. 빠진 주제가 있습니다. 근데 주로 어떤 주제가 빠져 있냐면 이슈 관리 부분이 많이 빠져 있어요. 이슈 관리. 그래서 지금 다른 교과서에는 다 있는데 맨 왼쪽에 박경규 교수님 교과서에 없는 내용들은 주로 이슈 관리에 해당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논리적 일관성은 장점이나 약간 이제 이슈 관리가 많이 빠져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신인적 자원 관리라고 하는 3인 공저. 통상 이제 3인 공저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김영재, 김성구, 김강식 교수님이 쓴 요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세 분이 각각의 파트를 맡아서 쓰다 보니까 논리적 일관성은 좀 떨어져요. 그래서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뒤에서는 다르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틀린 건 아닌 게 상황 적합론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이게 맞고 저럴 경우에는 저게 맞는 것인데 이제 읽다 보면 이거 약간 좀 이상한데 이런 이제 느낌이 드는 게 있긴 합니다만 자, 가장 큰 강점은 뭐냐면 최근에 그 이슈에 해당이 되는 그 내용들이 거의 빠짐없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슈 관리, 즉 신인사 관리에서 지금 부족한 그 이슈 관리가 상당히 상세하게 잘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음영 표시를 비교를 해보시면 다 이슈에 해당이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뭐 특히 이번 해에 이제 기출이 됐었던 국제화라든지 아니면 뭐 여성 인력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풍부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임창희 교수님 교과서는 똑똑한 중고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쉽게 써져 있다는 게 이제 강점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 시험은 자, 쉽게 쓰는 것보다 우선 목차화해서 조금 이제 깔끔 명료하게 쓰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책만을 가지고 목차를 따로 뽑아내가지고 이제 공부하는 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유려하고 쉽게 써 있긴 하지만 약간 이거를 이제 수업용으로 가져가기는 약간 어렵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왜 설명드리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연말이나 아니면 1월 이제 수업 끝나고 나서 약간 나 머리 좀 리프레시 하고 싶다. 그래서 많이 도서관에 많이 가신다면 물론 도서관에 가시지 않겠지만 도서관에 가실 일이 있다면 임창희 교수님 교과서 보면 좀 재밌어요. 그냥 좀 너무 강박 가지지 않고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리프레시 할 수 있습니다. 네, 리프레시 할 시간이 없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권석균 교수님의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인적 자원 관리는 비교적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다라고 하는 이제 평을 받고 있으면서도 약간 이제 다른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좋게 평가받고 있긴 한데 마찬가지 빠진 주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뭘 얘기를 하는 것이냐,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 다 사봐야 된다 이건 아니고요. 지금 사실 이 과목만 공부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공부할 과목이 많기 때문에 만일 공부를 하시다가 우리 수험서로 공부를 하시다가 요거는 좀 발췌도 그 부분만 좀 보고 싶은데 라고 하시면 도서관이나 요런 데 가셔가지고 보시는 것도 좋긴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결국은 우리 책에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긴 들어있는데 이제 얼마나 이 한 권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기 때문에 우선은 공부를 하시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고 물어봐도 나는 또 약간 욕심이 있다. 나는 인사해서 아주 그냥 찍어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참고해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주요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고 특히 음영 표시한 것은 바로 이슈 관리에 해당되는 부분이 많이 이제 신인사 관리에는 좀 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것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수험 공부를 하실 때 형광펜을 써야 된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많이 물어보셔서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형광펜은 예쁘게 꾸미기 위한 용도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목차간의 위상, 한마디로 위계를 우리가 빨리 이해하기 위해서 다르게 구분해서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략 노트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는
1편, 그리고 1장, 그리고 아라비아 숫자, 그리고 쌍괄호 이런 식으로 이제 목차 체계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통상 이제 대목차, 중목차, 소목차라고 하는 게 이게 대목차, 이게 중목차, 이게 소목차 요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색깔 있잖아요. 선호하는 색깔을 나는 대목차는 무슨 색, 중목차는 어떤 색, 소목차는 또 다른 색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신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복습을 하실 때나 아니면 누적 복습을 하실 때 오늘은 대목차, 소목차만 한번 볼까? 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미리 좀 해두시면 목차에다가만 이렇게 좀 해두시면 나중에 빨리빨리 좀 해독을 할 때 나는 대중만 본다. 아니면 중소만 본다. 아니면 소만 한번 본다.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책에 보시면 박스에 예시 문제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시 문제는 편제가 좀 다른데 예시 문제는 로마자, 그 다음에 아라비아 숫자, 그리고 쌍괄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똑같아요. 대중소라고 간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자, 연기 수업을 들으시면서 복습하실 때 펜 막 이제 쓰면은 다시 이제 책을 사는 불상사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필로 여러분들이 요거 중요한 내용 같다라고 하는 데다가 이제 밑줄을 그으시거나 동그라미를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셔야 나중에 이제 사실 중요하지 않은데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중요한 것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연필로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가이드라인이 뭐냐? 책을 보시면 볼드 표시, 즉 굵은 표시가 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주로 중요하다는 표시예요. 그래서 볼드 표시 보시면은 조금 뭔가 중요하게 약간 되어 있는, 지금은 약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 기간이 구력이 많이 되지 않아서 잘 느낌이 안 오시겠지만 보다 보면 이거 굵은 표시, 요거 이렇게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그거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사노무관리 시스템 모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험의 정식 명칭이 인사관리가 아니라 인사노무관리이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부르는지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인사관리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을 창출하고 구성원 입장에서는 행복감과 만족감, 동기부여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자, 결국은 성과를 내기 위해 사람을 채용하는 게 이제 확보입니다. 사람을 이제 채용하고, 자, 채용한 사람 그냥 가만히 두면 안 되죠. 그죠? 투자를 해줘야 될 겁니다. 개발을 해주기도 하고. 자, 개발을 한 이후에 얼마나 이 사람의 역량이 배양이 됐는지를 한번 측정도 해보고, 측정해보는 게 평가입니다. 자, 측정한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이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줘야 될 겁니다. 보상의 혜택 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이제 일 잘하는 사람은 나가면 오히려 기업에 손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를 시켜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유지를 시키고, 그리고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이 이제 자연적으로 종료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좋은 직장을 찾아서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이제 과정을 우리가 공부하는 게 인사관리예요. 인사관리. 자, 그런데 노무관리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특히 사용자와 구성원 간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런 교육훈련 좀 받고 싶은데 사용자는 사실 그런 교육훈련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자, 그 사람의 어떤 역량에 대해서 지금 측정을 하려고 하는데 생각했던 그 역량 증진의 정도보다 낮게 지금 측정을 당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이게 또 이제 보상으로 연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혜택을 적게 받고 있다거나 이런 이제 갈등 상황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을 하고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게 바로 노무관리입니다. 그래서 인사관리와 노무관리를 합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인사노무관리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인데,
대학교에서는 인사노무관리라고 부르지 않아요. 통상 인적자원관리 또는 인사관리라고 하고 노사관계론을 따로 배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두 과목을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인사관리만 공부를 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갈등을 해결을 하고 노동력을 잘 운영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메커니즘, 뭐 예를 들면 단체 협약이라든지 숍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포함을 해서 노사 관계 관리까지 이제 같이 배우는 게 우리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여러분들 특히 책에 어디를 좀 보시면 좋냐면 1편이라고 나와 있는데 바로 왼쪽에 보시면 로마자 8번이 있을 겁니다. 로마자 8번. 로마자 8번에 인사관리 시스템 모형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인사관리 시스템 모형. 요 모형들이 이제 나와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1편 시작하기 바로 왼쪽에 보시면 정규 편제가 아니라 앞에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러한 복잡한 그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상 한 5가지 정도 이렇게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자, 모형이 다릅니다. 다른 이유는 교수님들마다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고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일반적인 교수님들은 이걸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인사관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 관리와 일 관리인데 이게 그냥 이걸로만 운영이 되는 게 아니라 환경의 영향도 받고 전략의 영향도 받고 그리고 비전의 영향도 받아서 잘 운영을 하게 되면 성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이제 루트를 설명을 한 것이 첫 번째 나와 있는 바로 그 그림입니다. 그런데 배종석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자, 오른쪽에 보시는 게 배종석 저라고 되어 있죠. 고려대 이제 배종석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얘기이긴 한데 무엇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계시냐면 평가 관리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계세요. 그래서 다 중요한데 내가 봤을 때는 자, 그 사람의 가치를 측정하는 게 중심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모든 활동들이 이 중심부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는 보상에도 영향을 미치고 개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어떤 부분에 방점을 두고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밑에 나와 있는 게 연세대 이학종 양혁승 교수님 교과서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결국 사람 관리에 대한 거, 일 관리에 대한 것은 똑같긴 해요. 똑같은데, 자, 이것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요소나 변수들. 그래서 조직 구조가 지금 어떤 형태로 지금 짜임새 있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인적 자원의 경쟁력이 얼마나 지금 높은가, 낮은가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나와 있는 이 두 가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이제 특정한 어떤 교수님의 교과서에서 나온 건 아니고 논문이나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 것인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뭐죠? 안에 뭔가가 있어요. 그렇죠? 인사관리가 있는데 인사관리만 잘해서 성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뭔가 지금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맥락은 똑같습니다. 맥락은 인사관리 활동을 기업 내부에서 잘 운영을 하되 외부에 있는 환경 요소, 뭐 경제적인 상황이나 정치적인 상황이나 사회 문화적인 상황이나 아니면 여러 뭐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잘 고려를 해야 성과가 난다라고 본다는 측면에서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뭘 가지고 진행을 할 거냐? 이 중에서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그림, 요 그림 위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면, 자, 우선 크게 보면 이게 사람 관리입니다. 그래서 박스 안에 있는 게 사람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는가, 사람 관리예요. 사람 관리. 자, 그런데
직무관리라고 하는 일관리도 있습니다. 일관리. 그래서 요게 이제 사실 미국식 인사관리랑 동양식 인사관리의 다른 점인데, 여러분들 한번 많이 이제 뭐 아르바이트를 한다, 아니면은 어떤 회사에 입사를 한다 생각을 해보시면, 통상 우리나라와 같은 동양에서는 어떻게 인사관리를 하냐면, 막 직무를 쪼개가지고 정말 하나하나 분석해보고 평가해가지고 직무에 기반한 사람을 찾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냥 괜찮은 사람 찾아요. 그러니까 역량 있고 괜찮은 사람을 먼저 찾은 다음에, 당신 같은 역량이면 요 정도의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연결을 시켜주는 편이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지금 이 인사관리는 학문적으로 서양에서 수입한 학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니라 일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하고, 먼저 어떤 일을 조직에서 수행해야 착착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정말 톱니바퀴처럼 쭉쭉쭉쭉 이제 운영을 하는 방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사람 관리로 넘어가기 때문에 통상 편제의 순서가 이제 직무 관리 그리고 사람 관리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거는 이제 사람과 일에 대한 관리라면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고 아까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환경에 대한 부분, 비전에 대한 부분, 전략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요거 잘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하게 되는 건 1편인데, 1편은 여기 나와 있지는 않고 그냥 인사관리가 뭐고, 사람이 왜 중요하고, 그리고 인사관리의 어떤 이론적 히스토리는 어떤지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공부를 할 겁니다. 개괄을 공부를 하고, 자, 그 다음에 2편에서 뭘 공부를 할 거냐면 환경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인사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이 무엇이 있는지, 아까 경제적인 거, 정치적인 거, 법적인 거, 요즘에는 4차 산업혁명과 같은 기술적인 거,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2편. 자, 그 다음에 3편에서 뭘 공부를 할 거냐면 2편에서 공부하는 요소 중에 특히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전략이라고 하는 거. 이거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편제를 빼가지고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략을 3편에서 공부를 합니다. 자, 그리고 비전이 왼쪽에 나와 있는데, 비전은 우리가 공부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기업들마다 나아가야 될 방향, 그리고 사명, 목적, 이런 것들은 다 다르잖아요. 그죠? 업종별로, 그리고 환경별로 다르기 때문에 비전은 각각의 기업이 설정해야 될 것이지 우리가 학문적으로 공부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빠지고, 자, 그 다음에 4편에서 바로 직무 관리를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일에 대해서 요렇게 이제 쪼개 보는구나, 분석하는구나, 측정을 해 보는구나. 요거 이제 공부를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5편에서 확보, 6편에서 개발, 7편에서 평가, 8편에서 보상, 9편에서 유지, 10편에서 이직 관리. 요런 식으로 쭉쭉쭉쭉 이제 공부를 하면 이제 성과가 난다. 유효한 이제 좋은 성과가 난다라고 공부하는데, 자, 여기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슈. 뭐 예를 들면 지금 글로벌화가 진전되고 있다, 또는 뭐 여성 인력의 경력 정체 문제가 지금 심화되고 있다, 뭐 또는 저성과자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봐야 된다, 이런 다양한 이슈들은 11편으로 빼가지고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한 번씩 이따금씩 이렇게 이제 한번 보시면, 지금 이제 우리가 환경 공부하는구나, 직무 공부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쭉쭉쭉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1편, 2편, 3편, 4편, 5, 6, 7, 8, 9, 그리고 나머지 이슈,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우리 바로 10분 쉬고 바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